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일본에 가곤 했는데 지금 회답 겸 쇠환사 이것도 역시 통신사의 어떤 한 형태라고 보면 되나요? 통신은 그 말 그대로 신뢰를 서로 통하는 네네. 사신 이런데 네. 아직 조선은 사실은 감정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네. 와가지고는 우리 좀 친하게 잘 지냅시다.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조선 측에서 회답 겸 쇠환사. 그리고 이 쇠환사에 방점을 찍었던 거죠. 의미가 있네요. 예. 아직 신뢰는 못하겠다. 네. 그리고 하도 조르니까 회답은 해준다. 일단 중요한 건 쇠환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굉장히 그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조정에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단어인데 뭐 그것만큼 그러면 피로인들을 많이 다시 데리고 오게 되나요? 어떤가요? 우리 그 사명대사도 거의 한 3,000명 이제 그 세안에 왔는데 이 사실 우리 기대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1607년에는 이제 그 여우길이 정사로 이제 갔었는데 이때 그 남녀 1249명을 세안하였다라는 네. 기록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17년에 갔을 때는 321명. 숫자가 확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예. 1624년에 갔을 때 146명. 지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피로인의 숫자는 약 6천에서 7천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실망스럽네요. 그러게요. 나름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숫자가 너무 적네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피로인을 돌려주는 거는 재산상의 손실이잖아요. 아, 개인 그러니까 재산이니까. 이제 꽁꽁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로인들이 조선 사절들이 지나가는 이제 그 숲속 이런 데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사절이 지나가면 나는 조선인이요 하고 이제 그 뛰쳐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피로인들도 또 입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10년 정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가족도 생길 것 같고 이웃도 얽힐 것 같고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처음에 돌아올 때는 뭐 한 8년 만에 돌아오지만 그 다음에는 점차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돼버리죠. 일본 생활에 이제 익숙해져 버리고 조선에 돌아가도 그 살아갈 터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 데리고 오면 상당수가 막 통곡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 이런 게 보면 또 다른 전쟁의 그늘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조선 사절단이 이렇게 부산에 그 피로인들을 내려놓았을 때 1607년에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식량을 지급을 하는데 1607년에는 10일치를 줬대요. 10일치를. 그리고 1624년에는 5일치밖에 안 줬대요. 그러니까 그거 받고 이제 딱 내려놓고 이제 알아서 고향 가라. 굉장히 무책임한데. 그러니까요. 네. 무슨 성과주의처럼 그렇죠. 성금 데리고 왔다. 그렇죠. 예. 그래서 때려놓고 그냥 끝. 그건 데려놓고 거의 유리벌칙하는 불황인을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얼뜻 데리고 왔으면 최소한의 정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는 피로인 송환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돌아온 피로인의 생계 대책은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본에 끌려갔을 때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이름도 모르죠. 고향이 어딘지 모르죠. 본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양반들이 쭉 기다리고 있다가 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그냥 상륙과 동시에 노비로 삼는 이런 일이 생기죠. 이렇게 이제 피로인들을 냉대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네. 일본에 남아있는 피로인들이 이제 귀국을 포기하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피로인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 진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도 억울함이 가시지 않을 판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선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노비인 거 마찬가지인데 그렇네요. 그냥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주인 만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